언제부터였을까요? 남과 비교하는 일이 이렇게 지치는 일이 된 게 젊었을 땐 비교가 힘이 됐습니다. 누구는 얼마 벌고 누구는 어디 살고 그게 동력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교할수록 마음만 무거워지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모임에 다녀온 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허전해지는 그 기분.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작아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내 인생이 부족해 보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비교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늙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만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한 지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들 만나는 게 더 불편해졌어. 예전엔 일 얘기나 하면 됐는데 이젠 연금 얘기, 자식 얘기, 집 얘기만 나오거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형편을 따져보게 돼. 그 자리에선 웃고 있어도 집에 오면 기분이 무거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야. 그분은 연금이 적은 것도 집이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비교의 기준이 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남의 이야기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만족이 흔들려 버린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동창회 갔다 왔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살더라고. 손자 자랑, 여행 자랑. 나도 웃으면서 듣긴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뭐 했나? 싶더라고. 별것 아닌 얘기였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그 밤엔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분은 건강하고 가족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교가 만들어낸 허상 때문이죠. 남들이 보여준 좋은 부분만 보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해버린 거죠. 사실 그 사람들도 힘든 게 있었을 겁니다. 다만 모임 자리에서 그걸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흔한 이야기, 자식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평범하게 살아. 그런데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또 누구 딸은 의사래. 나는 우리 아이한테 만족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자꾸 비교하게 돼. 그러다가 아이한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 나중엔 내가 왜 그랬나 싶어서 후회해. 아이는 아무 잘못 없는데 말이야. 자식은 잘 크고 있는데 부모 마음이 비교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남의 자식 기준으로 내 아이를 재면서 스스로를 부족한 부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불안이 자식에게 전해지면서 관계마저 삐걱거리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가진 것 사이의 거리에서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남과 비교하며 더 많은 걸 원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적게 가졌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신경 쓰는 것은 내 인생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다. 곱씹어 볼 말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점점 남의 것이 되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흐려지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또 불안합니다. 비교 속에서 평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긴장과 조급함만 남을 뿐이죠. 오늘 누군가보다 나아 보여도 내일이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비교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주와 같습니다. 젊을 땐 그게 견딜만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비교가 동력이 되기도 했고 그 긴장감이 삶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미 많은 걸 해냈고 많은 걸 겪어봤습니다. 이제는 남과 경쟁할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볼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늙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피로입니다. 몸의 피로는 잠으로 풀리지만 마음의 피로는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쌓여만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는 습관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젊을 때 몸에 밴 습관이므로 그 습관을 내려놔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허락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비교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둘째, 남의 것과 나의 속을 비교하지 마세요. 모임에서 듣는 이야기는 대부분 좋은 것만 추린 겁니다. 남들도 속으론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 겉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남들도 집에 돌아가면 나름의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걸 모임 자리에서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셋째, 내 마음의 평온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불안하게 하는가?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평온을 주는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게 가장 정직한 기준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맞는 길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적어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은 순위를 매기는 경주가 아니니까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남의 잣대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지 않느냐에 있다. 이제는 덜 원해도 됩니다. 덜 비교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